최상품의 화로가 모여드는 완도항. 오늘따라 부두가 술렁거린다.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기가 잡혀왔다. 100kg이 넘는 이 고기는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인 상어다. 작년 한 2월 달 300kg짜리. 대형 상어를 낚시로 잡는 이양재 씨. 그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상어 낚시꾼이자 어쩌면 마지막 상어 낚시꾼이 될지도 모른다. 완도에서 배로 1시간을 달리면 보길도 예송리 앞 150m 거리에 예작도가 있다. (40여 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섬이지만 예전부터 상어잡이로 유명한 곳이다. 아직은 쌀쌀한 이른 봄. 이곳에 상어철이 돌아왔다. 너무 날씨가 이거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작도에서 상어잡이로 손꼽히는 이항재 씨. 상어철이 왔는데 아직 한 번도 바다에 못 나갔다. 나는 이제 식전에 수락 가려고 일어나봤더니 못 가겠네, 날이. 모래가 팔팔 날리고. 굵은 놈을 11마리인가 실게 배가 가라앉으려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하도 무서워갖고 우리 집 아저씨 보고 그 주나짠 잘라주고 들어가야 됐어라. 새 바구가 남았는데 그럼 더 싫으면 이제 사람 죽게 생겼더라고요. 죽게 생겼을게 잘라주고 들어가자께 나보고 주나시나 빨리 가더라고요. 아파.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잠잠해졌다. 상어 잡을 주낙줄을 만지고 예작도 어민들이 출어 준비를 서두른다. 우리 배 길이가 지금 3톤인데 3톤 길이가 됐어. 하도 큰 인형이 물어갖고 이제 둘이가 뭐 여럿이 옛날 여럿이 댕기면은 그런 걸 모르는데 둘이 갖고 여자랑 둘이 갔는데 그 큰 상어가 물어버렸어. 물어갖고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건화수로 이제 걸어갖고 그러니까 여자가 보통은 뒤로 도망치는 거예요. 놀래갖고 고기를 올려야 될 거인데 그래갖고 끝내는 이제 올리긴 올렸는데 그러면 딱 잡아갖고 한번 그 구운 올라오라면 한 30시간씩 실리를 쳐야 올리고. 이곳에선 상어를 낚시로 잡는다. 낚싯바늘의 두께는 쇠사슬에 가깝다. 이 중간 와야를 왜 쓰느냐 하면은 상어 이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놈을 물고 채면은 띠빌기 때문에 이 낚시와 이 중간 특수 와야를 부산이로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인역 상어를 주로 잡는 데 사용하려고 만들어서. 상어 바늘은 주낙줄에 바로 달지 않고 특수 철사에 달아서 주낙줄과 연결한다. 또 미끼도 다르다. 보통은 전어를 쓰지만 상어를 잡는 데는 살아있는 숭어를 쓴다. 숭어의 가격은 킬로그램당 2만 원 선. 먹기에도 아까운 숭어를 미끼로 쓰는 이유는 피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상어를 피냄새로 유인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상어를 잡기 위해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 고기 잡는 도구로 보기엔 무시무시한 것들이다. 인역상어에 쓸 수 있는 그 도구는 이거 방망이, 낚아챈 근앗, 이 세 가지가 주로 최고 팽팽하게 필요한 물건. 그러면 지금 잡으시는 상어가 이제 사람한테 공격할 때도 있었나요? 공격할 그 시간은 우리가 여유를 못 주죠. 요걸로 마취를 시켜비니까. 때려가지고. 네, 마취를 시켜비니까. 예작도에서 남서쪽으로 3시간. 이항재 씨가 상어를 기다리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세진다. 바다 날씨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준학을 걷어올려야 되는 저녁 무렵에도 파도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항재 씨는 일단 가까운 항구에 배를 정박시키기로 했다. 잘 듣는 단점도 있는데다가 네, 키 큰 사과나무는 300평당 노동력이 350시간 소요되고요. 가지고 이와 똑같은 개체를 생산했거든요. 네. 즉 땅속이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 1.5에서 2.5m. 그 밖에 상륙에서 다행히 내일부터는 파도가 잠잠해진다는 기상 예보다. 안개 낀 곳에 있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이항재 씨의 보길호는 서거 차도항을 출발했다. 파도가 세면 고기가 잘 물지 않는다. 게다가 하룻밤을 묵혀놓아서 걱정이다. 제일 먼저 올라온 것은 빨간 볼락.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횟감용 활어다. 이번엔 상어 준학 차례. 그런데 엉뚱하게 가오리가 상어 바늘을 물었다. 바다미 사정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것 같다. 고기가 없어요. 오늘은 좀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편입니까? 예. 여기 원래 여기는 인맥이 없어요. 여기 왔다가. 몇 달 전에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 말로 이내기는 큰 상어를 말한다. 그런데 겨우 한 마리 올라온 것이 작은 상어다. 한 번 나오면 기름과 미끼값이 70만 원. 이번 출어는 고스란히 적자다. 뭐 잡았다? 뭐 잡았다요? 작년에도 어장 많이 못했어. 작년은 그런 데로 했지. 금년에는 이거도 그래이냐 아주. 아이 그
30년 넘게 상어를 잡아온 이양재 씨가 첫 출호에서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날 바다가 잔잔하고 볕도 좋다. 추러기인 조금 때 날이 좋으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또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다를 어부로 삼아 살아가는 어부들이다. 오늘은 수자도가 비네. 아침 10시 항재 씨는 옆집 창근 씨네와 함께 바다로 나갔다. 오늘 항재 씨는 부담이 더 크다. 조카를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그 몫을 챙겨줘야 한다. 창근 씨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 저 찾는 말이야. 뭐 하더란 것은 거기다 그러면 또 이렇게 돈다고 어째 탈림자야 그것이. 대근인 뱃일을 시작한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그래 다 나가요. 고물 때문에 뭐나 들어간다. 준학을 다 놓는데 4시간. 그리고 4시간을 기다린 뒤 준학을 건넨다. 새벽 1시 준학을 걷기 시작했다. 줄이 팽팽하게 감겨 올라온다. 이래야 끊었지. 이대가 끊어버렸어요. 역시 상어다. 이번에도 새끼 상어다. 1m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상어라 힘이 세다. 작은 상어들은 살려서 가지고 간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준학줄이 제법 묵직하게 올라온다. 이내기 상어다. 방망이. 그래요. 방면이 어떤? 방면이 어떤? 방망이를 찾는 사이 상어는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혹시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상어는 꼬리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
콧등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이유는 거기가 상어의 급소이기 때문이다. 오늘 조업은 기대 이상이다. 잡히지 않으려고 상어도 안간힘을 쓴다. 상어의 지능지수는 80. 어류 중 가장 높다. 게다가 힘이 세다. 잡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열의 7은 된다. 그래서 낚싯바늘에 걸린 상태에서도 상어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이번 상어는 여간 내기가 아닌 것 같다. 갑판에 올리고 보니 150kg은 좋게 넘을 듯하다. 두 사람이 애를 먹은 것이 엄살은 아니었다. 2m가 넘는 이내기 상어가 7마리. 이날 이양재 씨는 상어잡이 명수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7마리 잡았지. 많이 잡았지. 그리고 곧바로 집에 전화를 건다. 이를테면 승전보다. 날씨만 거의 들어가겠다. 지금 내일 할게. 그런데 이내기로 불리는 이 상어는 어떤 종류의 상어일까? 상어 전문가는 이 상어가 칠성상어라고 확인해 주었다. 온대 지역에 서식하고 큰 것은 3m까지 자라며 성질은 비교적 온순한 편이다. 위험한 상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어 자체는 힘이 센데 한 2m 이상의 상어를 그 둘이 나가서 잡는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지간 걷어 올릴 때 일단 머리를 일단 쳐가지고 반 정도 이렇게 힘을 뺀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나 이 상어가 몸부림칠 때 그 다룬다거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까치상어나 이런 별상어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양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잡히는데 이 칠성상어 같은 거는 그렇게 쉽게 잡히는 종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상어를 잡다 보니까 많이 그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잡아가지고 바로 박제를 만드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다에서 발견 보고된 상어의 종류는 모두 40종이다.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중 식인 상어의 대표적인 종류는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다. 이외에도 악상어, 귀상어, 청세리상어, 흉상어 등이 사람을 공격하는 상어들이다. 칠성상어를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상어들이다. 황재 씨와 함께 조업을 나갔던 창근 씨도 칠성상어 한 마리를 잡았다. 사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무게를 단다. 칠성상어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팔린다. 이내기 필요하게 가는 것을 안 써. 저희는 무게들은 홍어를 쓰는데 여기는 필히 이내기 상어를 이내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상어를 다른 상어를 가서 써야 돼. 그럼 저 다른 거 해놓으면 그지 부지기도 안 가버려.
창근신의 상어는 50만 원에 팔렸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아 이거 저 선업도 가요, 선업도. 선업도는 보길도에 딸린 섬이다. 그곳 주민들은 넉 달 만에 상어 맛을 보게 됐다. 보길도의 한 식당 앞에선 칠성 상어를 손질하고 있다. 이거 애장도 해석해서 샀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비싸다요. 이게 비싸서 키로에 얼마 정도씩 하는 거예요? 키로에 이것이 똥차는 4,000원씩 하고 살로는 10,000원씩 하고 간다요. 10,000원씩 하는데 이거 비싸서 전체 잘 사는 전부돼요. 그런데 딸려올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요. 이빨이 닿으면은 사람 살도 잘라져 버려요. 이거 아 상어가- 그래요? 예. 그리고요. 이것은 상어 그 중간측에 가운데도 말고요. 몸통이요. 그거는 상어 알인데 상어는 거의 모든 부위가 식용이다. 여기선 상어 간을 찌개 끓일 때 조금씩 넣는다고 한다. 이 꼬리 여기가 제일 맛있는. 아 이게 제일 꼬리 부분. 예, 꼬리 여기가 이제 같은 모식이어도 꼬리가 제일 꼬리 있는 쪽이 맛있는데. 그럼 이거는 요리를 어떻게 해 먹습니까? 요리요.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쳐가지고요. 그냥 초장에다가 그냥 그렇게 해로 먹는 것이고. 회로 그냥 이렇게 예. 먹어요. 예작도에서 잡힌 상어는 완도의 잔치집에도 팔려나갔다. 이거 진짜 귀한 상어네. 상어 진짜 좋다 이거. 정말로. 이게 무슨 상어입니까? 상어 이름이? 참상어라고. 이 상어 참말 이거 최고 맛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상어가 굉장히 흔했는데 지금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상어를. 그렇게 귀한 고기예요. 참상어라고 부르는 이 상어는 학명으로 별상어다. 명태살과 비슷해서 곶감으로 많이 쓰인다. 이 지역에선 수천 년 전부터 상어를 식용으로 사용해왔다. 그만큼 상어가 흔했다는 얘기다. 상어 맛이 여기 부드럽고. 아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상어는 제사나 잔치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됐고 그나마 미리 예약을 해야 할 형편이다. 해왔다. 이게 인자 오고 있어. 그만디요. 안도 있어. 그게 저버렸어. 예작도에 살다가 몇 달 전 광주로 나간 경철 씨가 찾아왔다. 공주물이 좋긴 좋은 갭이요. 감정을? 들렸냐? 예? 웅이 씨가 마침 그날 잡힌 상어를 가지고 왔다. 여기서 한복상어로 부르는 이 복상어는 귀맛이 아주 뛰어난 상어다. 칼로 썰면 육질이 꽃처럼 피어난다고 한다. 너무 안 크냐? 오랜만에. 예작도 젊은 층들이 모두 모였다. 잘 먹네. 한국어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야. 그러자. 나는 형님네 집 터덜터덜. 문제야. 다른 섬에 비해 젊은이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딱 배 앞꼬문에서 뒷꼬문까지 크게 똑같아.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갖고 왔냐면은 아구지를 그 아구지 그 아감 있잖아. 그걸로 줄을 끼 갖고 입으로 내 갖고 앞에 묶고 또 뒤에 끄트머리 뒤에 꼴랑이는 두껍지는 두껍게 거기다 묶고 가운데를 또 끼 갖고 옆에 차고 배가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 이렇게 갖고 얼마나 배가 큰. 근데 그걸 몇 명이 올렸냐? 내가 아홉 마리 잡을 때 어쩐 줄 아는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추자 알처리 앞에서 자고 어디 가서 뽑은 뒤 이제 새벽 4시면 다 빈속이잖아. 누가 아침밥을 입맛도 없어 안 먹잖아. 근데 한 3마리 4마리 올리니까 이제 속에서 이제 배는 고프지 힘은 없지. 술 먹어야 돼. 아니 술은 한두 잔밖에 안 쓰는데 이거 방망이질을 해야 될 게 요거 한 몇 대 때리다 보면 힘 쭉 빠져불지 한 30마리 올리다 보면 그런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이미 또 잡아 당긴 게 확 죽겠지만 그게 수민이한테 걸려야 된대. 상어는 예작도의 젊은 층들을 묶어두는 힘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지역으로 상어잡이에 나섰다.
이런 걸 여기선 동무선 조업이라고 한다. 나 들어간다. 지난번 출하 때 이항재 씨가 5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항재 씨가 눈여겨봐둔 상어 길목. 그런데 준학을 풀지 않는다. 바다도 잔잔한데 시동까지 껐다. 뭘 기다리는 것일까? 물발이 너무 세고 물이 맑아 가지고 이 낚시가 호남이 보이니까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잠시 후 준학을 놓으라는 항재 씨의 신호가 떨어졌다. 물이 알맞게 탁해졌다는 것이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준학을 다 놓고 나니 해가 기울었다. 이번에도 밤이 새길 기다려야 한다. 미끼로 쓰고 남은 전어를 굽고 상어 잡는 비법들로 얘기꽃을 피운다. 한시 물이 맑어. 그러면 딱 맞은 것이 그것이 짬이요. 이거 말로 짬이 안 나요. 이것은 저 넘어왔을 때 노란 물. 이것은 검은 물이 와서 딱 맞는 것이 짬이다 그거예요. 그거가 고기 있다 그거예요. 근데 보면 산꽃이 머물고 이때 뭐 그럼 피갖고 질할 때 그때 새끼칠 때 들어온 거 아니요? 투자서 동해 안골로 무거운 놈. 그러니까 새끼질로. 그 길이야 있던가 길목. 요걸로 이제 우리가 염탁을 또 해야 돼. 그럴게요. 염탁. 그러면은 그런 놈을 또 잡을 수가 있어. 그런 놈은 새끼질로 그러니까 오늘 길목을 뒷분 아니에요 형님 말은. 알가로 딱 그런 놈. 상어는 이렇게 늘 예작도 어민들을 들뜨게 만든다. 이번에도 상어로 만선을 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준학을 걷자마자 쓸데없는 작은 고기가 올라온다. 상어는커녕 작은 것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속단할 수는 없다. 준학을 다 올려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준학이 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이다. 황제 씨 일행은 뱃머리를 돌려 회항을 결정했다. 안 먹은다거라. 전화 통화 안 해봤다더라. 뱃소리 날게 막 달려왔어. 아니 모르더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어디가 멀고. 만선의 꿈을 싣고 떠난 배가 빈 배로 돌아왔다. 이 주한밖에 고기 한 바퀴 두 개씩 물면 작은 거네. 집집마다 오늘도 수십만 원이 적자다. 하지만 바다에서 이런 일은 흔한 일이다. 아니 거기다 하나 나왔구나. 오늘 이제 목숨만 살아보다 다행히 오늘 주의보야. 주의보 16m 하면은. 그렇게 내가 주의보 걸린다고 내가 가지 마라 하더니 내보고. 날씨 탓만은 아니다. 한일 어업 협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정해진 후 상어는 물론 어획량이 많이 줄었다. 고기가 그네로 오기 전에 대형 선박들이 모두 잡아버리는 탓이다. 뭘고 백이고 뭘고 아주 전화하다 밤나고 전화는 통수가 전화는 다 어긋나밀고 넉돌하다 어들어가다 아주 징한 넉봤다 우리 아주 끝내서 아주 바람은 볼바람 터지고 넉돌 뭐합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죽을라가 살았구만.
오늘 바람이 16m요. 주의보. 그렇게 내가 보여야지. 물결이 4m고. 그런데 자연이 오늘 수납 빼갖고 목 좀 살려갖고 들어오기 자연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해 상어철이 다 지나도록 예작도 배들은 상어를 잡지 못했다. 상어가 많이 잡혀 돈섬으로 불리던 섬. 떠나는 어촌이 아니라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섬이었던 예작도. 상어가 잡히지 않는 예작도는 이제 예전의 풍요로운 섬이 아니다. 몇 해 전부터 이곳 어민들은 양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상어잡이론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김창근 씨네도 양식에 합류하고 이양재 씨네만 빼고 주민 대부분이 공동 양식에 참여하고 있다. (4년) 전만 해도 배로 이빠이만씩 실었어. 한 번 나가가지고 둘이 17마리까지 싣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이제 배가 만선이라고 기다리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쭉 걸쳐 오다가 계속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쭉 오다가 계속 한두 마리씩 잡아지는데, 잘하면 한 마리 배가 한 5척 어장을 나간 뒤 못 잡으면 간간해갖고 들어오고. 옛날에는 맛이 잡았죠. 지금은 그렇게 상황 없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이 전복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작도의 상어잡이꾼은 이항재 씨 한 사람만 남은 것이다. 해가 바뀌고 다시 상어철이 돌아왔다. 예작도로 찾아가는 길목에서 이양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어째 머리가 빨아지네요. 머리가요? 무슨 네가 깔아지기가 지금 손도 많이 부으셨네요. 손은 계속 봐봐. 병원에서 닌게만 아이고. 꽂아갖고 그랬는데 모양이라. 이쪽 손은 안 했어. 올해 들어 이양재 씨는 당뇨병을 얻었다. 합병증까지 겹쳐 그동안 계속 배를 못 탔다고 한다. 근데 좀 완도 군청에서 찍을 게 좀 있어서. 이양재 씨는 광주행 버스를 타고 떠났다. 종합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간다고 했다. 상어철이 끝나갈 무렵 다시 예작도를 찾았을 때 이양재 씨는 부인 일을 거들고 있었다. 2달 전보다 병세가 호전된 듯했다. 인혁이 상어준 하시는 한번 갔다 오세요. 더 맞죠. 기름값도 안 되고 물가값도 안 되고 근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요. 차라리 다른 것 하고 미역이나 하고 텃이나 그런 것 해서 하죠. 아니야, 통년식은 또 이제 맹년에 해도 되고 금년 이제 마지막 상어준 하시면 마지막 이렇게 기상도 안 좋긴 안 좋네면은 한번 갔다 오세요. 가란 말은 안 할라 갈 때마다 하도 못 잡고 맨당 기름값이 깎아 적잖아께로 가란 말은 안 할라.
요 며칠이 지나면 올해는 상어를 잡을 수 없다. 올봄엔 항제 씨의 복일호도 한 번도 바다에 나가질 못했다. 우리가 저 배를 짓을 때는 3,500만 원을 들어야만 그 상어잡이 어장을 하려고 지소음 우리가 그 가정인데, 지금은 상어 제비가 안전히 그 묵살이 되버려가지고 이 앞에다 배를 달아 매놓고 우리가 보는 결과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이런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거 뭐라비냐. 며칠 뒤 이양재 씨는 복일호를 수리했다.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어잡이를 나가기로 한 것이다. 날씨는 그다지 좋지 않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이 올해 마지막 상어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 조업은 조카 웅이와 함께다. 오징어 미끼를 단 낚싯바늘에서 굵은 붕장어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상어는 아니지만 돈이 되는 어종이다. 그런데 붕장어의 정신을 파는 사이 문제가 생겼다. 이기면 저 버리가 밑으로 빠진다고. 영도나 내렸구만. 3.8 빠져.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바다 해무 때문에 어도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고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동을 끄고 아침을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배가 얼마나 떠내려왔나 확인해봤다. 그런데 나침반이 고장나 있었다. 기름은 2시간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얘가 어느 유친지만 알면은 배지를 하겠는데 세정이다 이제 기름 떨어지면은 영 이제 관계 없이 얼른 가bil게 해요. 좀 기다려보자. 기다려보고 안개 안 튀면 할 수 없이 여기서 정박을 해야 되고 뭐 6, 7일 안에야 어쩌고 배지를 가지. 어제 잡은 가오리로 허기를 달래고 황재 씨는 다시 휴대폰 통화를 시도해본다. 두불 또 잡았어. 그래갖고 이리저리 배지를 하다 볼게 옷기 하나 지금 잡혀갖고 옷기에다 달아내놓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터진 거 볼게 가쪽이에요 지금. 다들 행방을 모르겠다고. 6, 7일 잡아야 내 배지를 하지. 기름은 없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다. 오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안 오고 있냐. 조카 저라고 있는데. 네. 태어나갖고 2번째요. 이 세상 사는 시. 나는 이게 관계가 없는데 우리 조카 젊은 놈 아니냐. 응?
몸도 지금 안 좋고. 내가 김혜춘 한 번만 안개만 튀주라 이 말이야. 유치만 좀 알게. 이런 상황에서 대형 선박과 부딪히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이렇게 됐지. 예, 맞아요. 필요한 지 18시간. 기적처럼 육지가 나타났다. 이랬어. 어디로 가라고? 보길도 어디 가라고? 보길도 어디로 가라고요? 예. 요로 반드시로. 보길호는 해경의 도움을 받아 급유를 하고 보길도로 향했다. 그 일이 있은 뒤 황제 씨는 집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지병이 있는 데다 조난의 충격이 큰 듯했다. 어이가 이렇게 많이 괜찮을까? 어째 열나고 아파 죽은다요. 방이나 그냥 따라서 해줘라. 방이 어렵대 있구나. 그럼 얼마나 들어? 안 몰라 나도 집에 가면 몰라. 이양재 씨는 다시 기력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갖고 그 밑에 가는 데 집사람 소리 났대야. 며칠 뒤 부둣가에 이양재 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 사람 길게 들어놓는 사람이 아니야. 아파도 하루 들어놓으면 자기 몸만 이길서 모르면 일어나서 걸어다녀. 상어 잡으러 가시자 그러면 가실 거예요? 열이 안 가도 있어라. 다른 때 같으면 가려고 생각했으면 준아도 다 낙수 갈고 다 해놨더라. 근데 작년에 2번 갔다가 마이너스 나고는 안 다닌다 그라. 두 번 갔는데 기름값도 못하고 왔는데 갈 생각이 나겠어. 상어잡인 절대 포기 못한다고 고집을 부리던 이양재 씨. 그가 이제는 먼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 자신 없어. 근데 작년에 저 템포도 갖고 그 선배 저 누구 용이하고 할 때 그 큰 놈 올라게 개가 달랑 깔려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무서워져. 옛날에는 여러 거 좀 했는데. 그게는 뭐냐 전에. 일단 내가 안 드리겠다. 안 들어갈게. 이거 안 들어갈게. 12월 그 작년도 12월 그 서비스가 얼마 전 예작도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공동 양식으로 거둬들인 한 해 수입을 집집마다 나누는 것이다. 황제 씨네도 그 사이 양식에 합류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 씨 손에 쥐어진 돈은 10만 원이 채 안 된다. 다음 대가입니다. 버렸구먼. 그래서 저 상해 도마를 야구 놈은 안 되네 이거. 아유 가져가라. 여장이 안 돼버리고 양식을 많이 해버리니까 젊은 분들이 전부 그 업주들이 서울로 전부 이거를 해버렸어요. 서울. 여기 예작도란 데가 옛날부터 상어잡이 이 예작도라고 맥이 나갖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마을이. 상어잡이 명수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 17살부터 상어잡이를 해온 이양재 씨. 그 역시 아버지처럼 상어를 잡아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를 시켰다. 상어잡이배 보길호가 만선일 때는 그나마 살만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만선의 꿈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양재 씨를 마지막으로 이내기 상어도 옛 얘기로만 전해질지 모른다.